네, 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강민기 강사입니다. 지금 현역 같은 경우엔 방학 막 시작해서 의욕은 앞서고 막 이것저것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또 재수생이든 N수생이든 현역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그래도 조금은 공부해 왔다면 뭐 커리큘럼이든 인강이든 뭔가 좀 해왔는데 6월 평가원에 내 목표는 1등급인데 3등급 점수가 나왔다던가, 나는 최저 맞추기에서 최소한 2는 맞아야 되는데 4나 5가 나왔다던가, 내가 원한 만큼 성취가 나오지 않았을 때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도 몇 개 있고,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라던가 유튜브 댓글에 좀 많이 나오는 질문 유형들이거든요. 뭐냐면 이제 내신 끝나갖고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뭐부터 건드릴지 좀 잘 모르겠다, 의욕은 앞섰는데 뭘부터 막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출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EBS도 봐야 될 것 같고, 선택 과목도 좀 정리해야 되고, 실무도 좀 풀어야 되는데 컨텐츠도 넘쳐나죠. 또는 지금까지 뭔가 쭉 따라오긴 했는데 인강이면 인강, 학원이면 학원이든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왔는데 이제 진짜 한 100일 정도 남았을 때 이거 바꿔가지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해온 건 성과가 나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놀았어요. 쌤, 지금부터 이런 커리큘럼 시작하면 될까요? 저도 최근에 어저께긴 한데 신규생 한 명 들어와가지고 상담으로 얘기했던 게, 쌤 수업 이번부터 처음 듣는데 7월부터 이렇게 들어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 여태까지는 거의 혼자 마더텅이랑 뭐 이런 거 해왔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죠. 지금 저 EBS 공부하러 가는데 말고 독해력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인강이라면 뭐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거가 병행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본 강의 다시 첫 강의 들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면 지금 시기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찍고 있는 시점으로 D-121일인데 조금 지나면 진짜 100일이죠. 제가 그래서 100일 기점으로 계획을 짜왔습니다. 막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때 그냥 기준을 좀 명확하게, 그냥 되게 구체적으로 이거 순서대로 해라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토대로 들어보시고, 내가 계획 짜는데 막 갈팡질팡하지 말고 나 이대로 해서 실행만 하면 되겠다, 이대로 따라가면 최소한 무조건 성적이 뭐 1등급 보장은 모르죠. 지금 상태가 다 다르니까. 근데 성적은 무조건 최대한 내가 맞을 수 있는, 실력 하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 맞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체적으로 직접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좀 잘 따라와 보시고, 제 수업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것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1일이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고 나 21일 남았으니까 100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타이트하게 말씀드린 거고, 여기 D-50 기준으로 선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좀 러프하게 잡은 거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기에 제일 많이 공부에 함정에 빠지는 건 의욕은 좀 앞서고 마지막으로 빡세게 몰아쳐서 어떻게든 하긴 해야겠는데, 눈에 제대로 제일 잘 보이는 형태의 공부가 양을 쌓아 나가는 거죠. 양 쌓는 공부는 되게 좋긴 합니다. 양도 쌓으셔야 돼요. 근데 그 양을 실전 모의고사를 지금 많이 풀다 보니까, 컨텐츠도 또 요새 넘쳐나다 보니까 그걸 열심히 풀어 제끼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커리큘럼도 벌써 지금부터, 저도 지금 있는 러셀 학원에서도 여러 커리큘럼 중에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실전 연습하고 해설하고 풀이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벌써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전 연습하는 거, 감각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실전 연습을 하는 건 실질적인 본질적인 국어 실력이 오르는 공부는 아닙니다. 필요해요.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을 운영하고 내가 가진 실력 하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시험 유형에도 익숙해지고 시간 관리도 할 수 있고, 문제풀이 마지막 가선 스킬이 있다면 그런 거 모든 거 다 활용해서 최대한 높은 점수 받아야죠. 내 실력이 80점 정도 되는 실력이라 하더라도 뭔가 방법을 통해서 85점 맞을 수 있으면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85점 막는 방법도 연습해야죠. 그것도 하는데 100일이면 그것만 하기엔 시간이 남습니다. 진짜 본질적인 실력을 올려서 최대한 내 실력이 끌어올린 상태에서 실전 연습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죠. 그 기준점을 저는 절반인 50일 정도 기준으로 잡습니다. 50일 기준으로 50일보다 덜 남았을 때, 5가 깨져가기 시작할 때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병행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이때 가서는 따로 감각도 끌어올리면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내 가진 실력 하에서 최대한 실력 향상도 할 수 있고 피지컬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좀 찍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한 50일 간만이라도 진짜 본질적인 피지컬 올리는 공부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진짜 마지막 시기잖아요. 50일 지나면 이제 진짜 실무 풀고 수능 시험장 가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피지컬 영혼까지 끌어올려보자. 어떤 걸 해야 되냐라는 내용 중심으로 정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납득되시면 그대로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국어의 피지컬이라고 하면 다시 좀 세부적으로, 만약에 내가 엄매 선택자라면
가면 지식 공부가 필요하죠. 문법은 지식이잖아요. 또 전반적으로 국어는 어떤 지식이라기보다 능력이죠. 실력. 그러니까 글 읽기 능력이라는 건 읽는 지식이라기보다 능력이잖아요. 문학작품 분석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근데 문법은 지식. 그리고 문학에서 EBS 연계 작품 관련된 공부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EBS 연계 작품의 지식과 문법 관련된 지식은 최소한 이때는 끝나야죠. 문법은 만약 안 되면 화장런도 고려는 해봐야죠.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이따가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학 EBS 연계 공부랑 문학 실력 쌓는 공부를 해야 될 거고, 독서 실력 쌓는 공부해야 될 거고, 화작과 매체 실력 쌓는 공부를 해야겠죠. 순차적으로 문학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문학 먼저 한번 가보시면, 일단 문학에 50일간 반드시 끝내야 될 건 최근 기출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포함된 세트만 골라서 최소한 10개년 중에 오답률 가장 높았던 세트만 골라서라도 그건 다 정리하는 겁니다. 오답률은 메가스터디나 EBS나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시간 투자는 좀 하세요. 시간 투자하셔서 10개년치 기출 중에서 6월, 9월 수능 중에 오답률 베스트 높은 건 제가 기준 잡아드릴게요. 그냥 오답률이 한 세트에 정답률이죠. 정답률이 60% 이하가 포함된 세트. 그것만 다 일단 선별하세요. 선별하면 이거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문제집 이미 기출문제집 있다 그러면 그것만 골라서 찾으셔도 좋고, 아니 그냥 인터넷에 기출문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새 거 풀고 거기다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오답률 가장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에 EBS 연계, 작품 정리, 지식 정리도 끝내야죠. 오케이. 근데 EBS 연계 정리는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데, 저는 강의를 좀 추천합니다. 뭐 인강이어도 좋고, 제 수업 들으면 마지막에 수업 홍보도 잠깐 하긴 할 텐데 무료로 작품 정리 계속 찍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50일간 인강이라면 강좌 수, 만약 혼자 한다면 작품 수를 50일 쪼개가지고 매일 조금씩 몇 개씩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그럼 강의 들으면 해결이 되네요? 됐죠? 그럼 기출이 이거 뭐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좀 설명드리면, 일단 선별 작업을 먼저 하세요. 하루 정도 투자하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60% 이하 포함된 세트 가지고 왜 하는 거냐, 문학은 작품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긴 한데, 작품 자체를 애초에 쓸 때 작가가 야 독자야 너 이거 이해하지 못하겠지, 수수께끼 한번 풀어볼래? 이런 의도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작가가 쓸 때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도록 또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도록 쓰긴 했을 텐데,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수능을 대비하다 보니까 감상이라기보다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풀게 되죠. 그러면 문학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이런 느낌 아니에요? 문학 문제 풀 때 대체로는 좀 쉽게 풀리는데, 어려운 문제 갔을 때 나 3번 선택지로 해석하지 못했는데 선택지 보니까 이런 의미가 맞는 것 같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3번 찍으려고 보는데 좀 완벽히 맞진 않는 것 같아요. 4번 읽어보니까 4번도 그럴듯해. 5번 읽어보니까 5번도 그럴듯해. 아니 심지어 적절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3번 명확히 틀린 것, 이건 명확히 틀렸어. 5번도 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선택지가 이것저것 막 헷갈리죠.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문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엄청 많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를 잘 집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거꾸로 그 문제의 헷갈리는 포인트를 내가 명확하게 분석해서 정리하면 앞으로 올해 수능에 나올 때 그렇게 헷갈리는 포인트로 선택지를 구성했을 때 3번, 5번 두 개 헷갈린다. 여태까지 기출에서도 그렇게 헷갈리는 건 이런 걸 좀 결론으로 뽑아내서 답을 찍어냈을 때 정답을 맞출 수 있었다. 그런 지식을 습득하면 수능에서도 헷갈린 문제에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죠. 문학은 조금 추상적일까봐 제가 예시로 문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에 수업했던 지문인데 23년 9월, 4학년도 9월 평가원이죠. 문희 단기. 아마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오답인 선택지거든요. 문제는 적절한 걸 고르라고 그랬고, 3번 선택지가 고른 학생들 비중이 36% 정도로 나옵니다. 정답률이 38%, 이 선택지가 36%. 오답률이 높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많은 학생들이 낚이는 선택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론을 주의점으로 계속 잡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능 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명확한 기준으로 골라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분석해 보냐면, 일단 이게 작품 내용인데 이 문제 하나 설명을 위해서, 공법 설명을 위해서 발췌해 왔습니다. 수필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깨우친 점이 뭐냐면, 바다 사이에 9개 대륙이 있고 1만 개 나라, 바다 사이에 대륙과 나라가 있어서 결론은 깨달음이,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다 물 가운데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대륙하면 육지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대륙도 어찌 보면 바다 안에 있는 섬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물 위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대륙도 섬이다. 뭐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3번 선택지 보니까 헷갈릴만 합니다. 9개의 대륙과 1만 개의 나라는 바다 안에 육지다 라는 깨달음이죠. 그런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맞죠?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근데 여기 따옴표가 있잖아요. 따옴표가 있으면 이 지문 위에 표현된 그 표현의 구절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도의 의미를 부여했나요? 지도의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지도를 보고 의미를 깨달은 거죠. 정확히 따지면 이 지도를 보고 천하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지도의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굳이 이걸 적절하게 억지로라도 바꿔보면 천하라는 지도의 새로운 의미를 만든 게 아니라 천하의 의미를 만든 거겠죠. 그럼 이 선택지를 많이 헷갈린 이유를 내가 객관적으로 결론을 자기가 내서 써보는 겁니다. 틀린 이유를 해설지 보지 말고 왜 많이 오답률이 높았을까 이유를 써보는 거죠. 단어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라고 결론을 내보던가, 지문의 작은 따옴표의 표현은 정확하게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한다던가, 그 결론을 오답률 높은 것들 중심으로 자기가 계속 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명확한 결론이 보여요. 그 결론을 거꾸로 효율적으로 내드리는 건 제가 수업에서 해드리는 거고, 혼자 공부한다면 그런 것들을 오답률 모아서 기출 공부. 됐죠? 이런 문제를 다 모은 거를 오답률 높은 선택지의 이유를 쭉 다 써본다. 그 후에 EBS 연계 정리 이거 2개. 문학은 요거 2개를 50일 전까지 끝낸다. 됐죠? 기출 10개 년치 오답 EBS 연계 작품 정리. 2번째, 독서. 독서도 병행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게 기출이죠. 이미 기출 다 풀어서 답이 기억나더라도 좋습니다. 기억나면 오히려 공부하기 더 좋아요. 볼 때마다 더 새로워야 되는 게 독서입니다. 근데 독서 최근 기출 5개년 치면 개수가 총 45지문이거든요. 독서론 제외하고 총 45지문, 하루에 거의 약 1개씩 하면 되죠. 거기에 처음 보는 지문, 기출만 보면 이미 봤던 거라 익숙해서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하기가 좀 좋긴 합니다. 기출 가지고 정확하게 독해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안 본 사람은 당연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죠. 그 외에 새로운 지문으로 독해력 쌓는 연습도 같이 병행해서 하루에 딱 2지문씩 하는 겁니다. 선생님 새로운 지문은 뭘로 해요? 새로운 지문 제일 좋은 거 EBS. 연계 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EBS 자체도 좋은 문제집입니다. 아직 EBS 공부 안 했다 그러면 수특 지문이 수특만 해도 70개 이상이긴 하거든요. 쉬운 거 제껴도 한 60개 이상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병행하면 되죠. 만약에 나 EBS 수특 다 했다 그러면 외부 콘텐츠 아무거나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든 하루에 1개, 대신에 기출 말고 처음 보는 지문. 선생님 전 사설 콘텐츠 퀄리티가 좀 걱정되는데요. 퀄리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독서의 글 자체는 문제가 좀 지엽적일 수 있어도 글 자체는 사설 콘텐츠고 뭐고 다 좋습니다. 읽는 건 다 연습돼요. 기출 보고 새로운 지문 보고 하루에 2세트씩 생각해보세요. 기출 봤던 거 다시 보는 거 기준을 좀 잡고 새로운 지문 풀었다 그러면 50일간 공부했을 때 약 100개의 지문입니다. 100개 정도에 되는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했다. 그러면 피지컬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기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 제공해 드렸으니 그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쌓는 연습을 하자. 시간 제공 말고 본질적인 피지컬 마지막으로 100지문 정도로 기출 절반, 새로운 지문 절반으로 공부해 놓자. 다음 3번째,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진짜 극단적으로 시간 부족하다라 그러면 저는 50일 이후에 실전 연습할 때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엄매는 개념 공부를 아예 해놓고 있으면 좀 잊어먹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엄매는 하루에 1세트씩 풀자. 하루에 문법 1세트. 문법 1세트 하면 5문제? 가끔 매체를 가장한 문법 문제가 있으니까 6문제잖아요. 대여섯 문제. 하루에 대여섯 문제 푸는데 15분이면 되죠. 그 정도만 투자해서 풀자. 엄매는 매일 1세트씩 그거 오답 정리 좀 하자. 그리고 화작 선택자들은 추천사항인데 독서 문학이 메인입니다. 그거 먼저 하시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1세트씩 좀 풀어놓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실무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지금 엄매 선택이긴 한데 개념이 좀 부실하다라 그러면 개념 공부 다시 인강이든 문법 개념서든 개념 쫙 다 정리하고 문제풀이하고 하셔야죠. 근데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121일 남은 시점에 개념이 좀 흔들린다? 저는 화작으로 런하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엄매할 거면 아직도 안 돼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내가 그래도 엄매해야겠다, 장점을 가져가겠다 싶으면 국어 공부를 하는데 최소한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확보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개념 공부하는데 최소한 하루에 한두 시간은 좀 써야 되고 독서 문학도 해야 되면 국어에 시간 투자할 시간이 엄청 많아야 돼요. 시간을 최소한 4시간, 많으면 5시간. 나 하루에 5시간은 국어 쏟아 보일 수 있다. 오케이, 인정. 그럼 엄매 개념 안 돼도 오케이, 인정. 근데 나는 하루에 국어 한 2-3시간밖에 못 하는데 엄매 개념 안 됐다? 화작 런 추천. 됐죠? 그래서 요 정도 분량을 50일 동안 쌓아놓자. 그러면 결과 한번 볼까요? 50일간 제가 말씀드린 걸 쭉 했을 때를 한번 가정해보세요.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하셔야죠. 했을 때를 가정해보면 독서는 기출 5개년치랑 한 50개에서 총 100지문, 심지어 EBS로 했다면 EBS 연계 소재 대비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문학은 EBS 연계 대비 일단 다 된 상태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문제 10개년치에 결론을 알고 주의점을 다 학습한 상태입니다. 선택 과목도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면 엄매는 어느 정도 개념이 그래도 좀 선명한 상태, 화작은 어느 정도의 감각이 좀 있는 상태에 5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해도 충분히 이 정도 되면 성적 등급까지도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50일 나왔을 때 실전 연습 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의미 있죠. 내가 공부한 거를 제대로 문제로 확인도 해보고, 내가 쌓은 피지컬을 문제로 계속 뚫어보면서 적용 계속 해보고, 좀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도 계속 헷갈리는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계속 선명하게 판단 기준을 날카롭게 세우고, 마지막에 몰아쳐가지고 감각 끌어올리고. 됐죠? 이 감각을 끌어올리는 시기에 끌어올리면서도 피지컬도 같이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때 가서 다시 찍겠지만, 그 전에 요것만 완벽하게 가져갔다. 그러면 저는 성공입니다. 지금 막 실전 연습해서 문제 풀고 쌓아놓고 그럼 뿌듯은 할 거거든요. 뿌듯함이 다예요. 그거 전에 요거 완벽하게 끝내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저도 지금 7월부터 수업할 때 물론 완벽한 100일은 아니긴 하지만 문학은 오답률 가장 높은 거 제가 직접 선별해서 그래서 교재로 만들어서 드려서 그런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EBS 무료로 강좌 제공해 드립니다. 독서도 각각 제재별로 최근 것 중에 가장 오답률, 평균 오답률이 높았던 좀 어려운 지문을 수업 시간에 독해해보고, 새로운 지문은 독서 챌린지라고 해서 매일 하루에 한 지문, 전에 풀어본 적도 없는 지문들을 계속 제공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주간지로 리트라던가 좀 사관학교 어려운 지문까지 그렇게 기출과 외부 지문을 1:1 비중으로 연습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선택 과목은 무료로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간 혼자 하실 분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원 수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50일 전에 그럼 마지막 피지컬을 영혼까지 끌어올려 드리겠다 라는 목적으로 제 강의 계획서의 제목들도 다 피지컬 영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계러셀, 영통러셀, 광주러셀 이렇게 3군데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요일 저녁이 중계, 일요일 오후가 영통, 월요일은 이 경기도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입니다. 월요일 저녁 6시 이렇게 수업 진행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